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변인 오연주입니다. 오늘은 정치제도개혁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에게는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에는 약속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네, 그럼 먼저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님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은 회견인데 기자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사후 보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간단합니다. 정치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는 겁니다. 대선 기간인 지난 2월 27일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서 결선투표제, 비례성 강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제도 개혁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또 재차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윤석열 새 정부의 이제 공동 정부로 참여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다당제를 정치 철학, 정치 소신 그리고 정치 목표로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 간단합니다. 이 약속 이행하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정치제도 개혁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진정성을 담보해야 될까요? 이번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 제도부터 개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국회를 소집하고 그리고 서울시 의회를 소집해서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제도 개혁을 지방선거에서부터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약속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제도 개혁에 나서라는 겁니다. 이 점 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지금은 말이 아닌 행동, 실천에 나서주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이상덕입니다. 지방의원은 선거구에 따라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2인 선거구가 지금 대부분이고요. 3인 선거구가 일부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광역시도의원을 비례선거뿐만 아니라 주로 지역구 선거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역위의 역할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소선거구제에 가까운 선출 정수로 인하여 유권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이 어렵다는 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결과적으로 기성, 대형 정당에게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3인 이상 선거구에서도 양대 정당들이 복수공천을 함으로써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조차 일부 정당들 간에만 절대 유리하여 기성 대형 정당들 간에 나눠먹기식 싹쓸이 의석 배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보정당 풀뿌리 지역 정치인 정치 신인의 등장과 성장은 봉쇄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당은 법 제도 개혁을 요구합니다. 광역위원은 전면 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로 선출하여 유권자의 지지도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위원은 현재 2인 선거구 선출 중심에서 3에서 5인 선출 중심의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을 요구합니다. 이때 정당의 동일 선거구 복수공천을 법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공정성과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덜 나쁜 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선거 제도를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동당 서울시당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 진보 4개 정당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현입니다.
우리의 전 세대가 피 흘리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했을 때 이런 정치 제도를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적 다양성이 소거되고 시민의 권리는 침해되며 거대 양당의 네거티브 정쟁에 사회적 공론장의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단 2개의 당이 독점한 의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이해와 요구가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후의석, 성평등의석, 노동의석, 장애인 의석 등 우리에겐 다양한 의석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정치 제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 그리고 새롭게 대두되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는 정치는 낡은 정치의 구조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례성에 기반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정치 제도로 우리 시대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2022년입니다. 이제는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미래에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집권을 두고 2개의 당이 다투고 그 주변에서 정치적 계산으로 이합 집산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무엇보다 스스로 약속한 바를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해 진보 정당과 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싸워왔습니다. 정치개혁 꼭 이루어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꽤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나 기성정당, 기득권 양당들은 선거제도 바꾸겠다, 검토 중이다 말을 했었지만 한 번도 완료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또 저러다 말겠지.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심지어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를 보이겠다라고 내외에 천명한 뜻이다라고 본인들의 입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또다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172석에 가지는 민주당이 또다시 의원들이 결정한 상황까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고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반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이번에 또다시 약속을 뒤집은다면은 더 이상 민주당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진보 사당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켜봤었고, 그 약속을 확인했었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민주당은 즉시 선거제도 개혁을 결론 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지키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속히 이번 회기 내에 3월 내에 하루빨리 약속을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약속, 이제 말이 아닌 실천의 시간이다. 대선이 끝났다. 0.7% 초접전 선거 결과는 승자 독식, 양당 체제 폐해만 확인시켰다. 최선이 아닌 차악, 최악의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국민의 선거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했어. 결선 투표제만 도입이 됐어도 이번 대선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다당제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만이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지난 2월 2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발표한 것이 그것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으로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방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 대폭 확대를 약속했다. 그리고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직후에 이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하고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지만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서 광역 및 기초의원 후보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딘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에 12월 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어야 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은 대선 이후로 이를 미뤄왔기 때문이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제 대선이 끝난 만큼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부터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지금은 말이 아닌 실천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패배해서 야당이 됐지만 국회와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172석을 점유한 절대 다수당이고 민주당이 결심하면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 나서지 않으면 선거제도는 바꿀 수가 없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 13개 의회를 민주당이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민주당이 결심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례로 3, 4인 선거구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선거제도의 개혁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으며 실질적 권한과 책임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다수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3, 4인 선거구를 만들고 선거구를 쪼개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이 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가 득표수에 따라서 2명에서 4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이다. 그러나 그동안 두 기득권 양당이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서 서로 나눠먹는 방식으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방해해왔다. 이것을 개혁하자는 건데 기초의회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하니 제정신인가? 이것이 다당제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았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정치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기초의회는 3인에서 5인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해야 된다. 복수공천 금지를 통해서 다원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 그래야만 제3의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의사가 지방의회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다. 둘째, 광역의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조정해야 된다. 따라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민심의 왜곡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되어야 된다. 광역의회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위성정당을 금지해서 민심 그대로 광역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우리는 또다시 차악과 최악의 사이에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다양한 민의와 정책 의제는 실종되고 오직 상대 진영을 이겨야 된다는 대결 구도에 빨려 들어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달라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는 연합정치가 가능하도록 정치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위 내용을 골자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실질적인 다당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민주당 정권이 왜 5년 만에 넘어갔는가?
원칙을 저버리고 촛불 민심을 배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내로남불을 정당했던 모습이 지금의 패배를 만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스스로 했던 말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쇄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다시 약속을 배반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진보사당은 다당제 실현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다원적 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년 3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서울시당.